2019 4455번요. 변경이 되었는데 2억 6,800인데요. 권리 분석으로 잠시 한번 보면서요. 한 명이 불허가 됐네요. 불허가 됐는데 2억 6,800이 쭉 떨어져 있는데 예지건설이 소유자 채무자입니다. 면적이 18평이고 40년 전에 준공이 됐고요. 준공이 됐고 임차인이 여기 있네요. 2009년도에 전입을 했네요. 보증금 9천만 원이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8월 20일 전에 7월 24일 날 배당 요구했네요. 그렇다면은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가 2009년이니까는 대항력이 어떻습니까? 대항력이 있죠. 있죠, 그죠? 대항력이 있네요. 대항력이 있는데 건비돼서 채권 금액이 2억이네요. 실제로 2억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뭐 1억 5천을 해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여기에 2억을 해줬다는 것은 뭔가 좀 언밸런스 나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2억 6,800짜리가 2019년도에 2억 6,800짜리가 2억을 해줬다는 것은 여기에 2억을 해줬다는 것은 뭔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니까는 본건 임차인 이상목은 전소유자 돼 있죠. 전소유자 됐으니까는 전소유자의 전입비를 무시해야 된다고. 무시해야 되는데 매매 계약을 했으면은 소유권 이전을 한 날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발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보려면은 소유권 이전 언제 한 것으로 보입니까? 여기 혹시 나와 있나요? 이전 등기일부터 이 길부터 대항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등기부 잠깐 한번 살펴봐도 되겠죠? 이상 씨가 지금 채무자 법인으로 넘길 때 날짜가 언제인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2008년도 매매해갖고 2009년도 전입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2012년도 6월 달에 예지로 넘어갔네요. 그죠? 예. 6월 달에 넘어갔으니까는 접수는 2012년 7월 18일 날 됐잖아요. 18일 날 됐고, 그럼 6월 달에 넘어갔으니까는 얘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그 다음 날이잖아요. 다음 날이니까는 6월 달이니까 이거는 2012년 6월 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2012년 7월 달이네요. 잔금 지급일이 언젠지를 다시 봐야 되겠네. 소유권 이전 완료를 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그 건저당을 실정 계약을 한 날짜부터 보자고요. 7월 18일 접수했네요. 그죠? 7월 18일 접수했죠. 근데 소유권 이전은요?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네요. 요 날짜네요. 그럼 소유권 이전하면서 건저당 바로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이상시는 언제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까? 19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하죠. 대항력이 지금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지요. 그죠? 한 끝발 차이 났잖아요. 하루 차이 났잖아요.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 길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기 되므로 대항력이 없어 인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신청을 했네요. 배당 요구 신청했다 하더라도 요 금액이 실제로 청구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려나 이게 1억 6천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만약에 1억 7천이라고 한다면은 낙찰 받는 금액이 1억 8천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배당 받는 금액이 그냥 9천이면은 서울이 9천이면 이 당시에 소액은 아니죠. 그죠? 소액은 아니니까는 배당 받는 금액이 9천을 배당을 못 받고 날리게 되지. 이 사람은
건설회사 넘기면서 잘못했네. 그죠? 한끗발 잘못해가지고 보증금을 못 받게 생겼네. 건설회사 경매로 날리니까. 경매. 안타깝네요. 제가 지금 한 게 어느 정도 맞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권리 분석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세입자는 배당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이사비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이제 명도 문제만 이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위치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신월동이 여기 있는 곳이고 신정역 있고 까치산역 있고 이쪽으로 원종에서 이제 홍대로 내려오는 그런 계획도 이제 철도 계획도 잡혀 있는데 소위 경창시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예요. 요 있고 안쪽에 보이죠? 그리고 이거하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여기서부터는 안으로 시장이 보이죠? 그죠?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 근데 한 바퀴 돌아보면은요, 시장이 보이는데 안에는 이제 여기에 뭐 달빛 시장 되어 있고, 요리 들어가고 이렇게 뺑 돌아보면은 되겠습니다만은 이쪽은 큰 길이잖아요. 큰 길이라서 이 남양연립을 재건축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요걸 넓히는 건 한계가 있겠죠. 이거 상가는 오래됐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요쪽으로 삥 돌아와 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보면은요. 여기는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건생으로 되어 있고 건생 주복이 되어 있고 여기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네요. 저게 건물이 보이죠? 여기 단독주택 한 개 정도만 보이네요. 그죠? 요것만 보이네요. 이거요. 보이니까는 요거하고 뿐인 거예요. 그럼 뭐 이거 뭐 넣거나 안 넣거나 그거는 뭐 상관할 필요도 없이 면적을 보면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신월동 447-11 한번 적어놔 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가동, 마동, 라동, 마동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라동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1, 2, 3, 5, 2층에 7호, 1, 2, 3, 5, 6, 7 12개 있네요. 그죠? 맞죠? 라동에 12개 있죠. 아닌가? 마동에는 4개 있네요. 그죠? 1층, 2층까지 4개 있네요. 자, 이거는 그러면 총 16세대네요. 그죠? 그러면 라동에 아까 몇 호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1층) 107호네요. 대충 그냥 시세 한번 떠보면은 탁감 시세를 이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잡혀 있고 2억 5천 정도 잡혀 있고 이거 우리 어디까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한번 이거 우리 한번 봤죠? 기억나세요? 몇 퍼센트 정도 돼 있었습니까? 서울 몇 번지였죠? 10? 11.
가축 사육이 돼 있고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지이고 7층 이하로 돼 있고 밑에 건축물의 내용을 보면은 현재 연립주택이고 연면적이 용적률 산정이 910이고 건축 면적이 455. 910이면은 지금 용적률을 얼마를 먹었는지 지금 안 나오네. 대지 면적이 아까 대지 면적 여기도 안 나오고 건축 면적 455 나와 있고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얼마로 나와 있어? 910 나와 있네요. 910 나와 있는데 지금 대지 면적만 보면 되겠네요. 요 위에 대지 면적이 대지 면적이 총 1158 나와 있네요. 이거 필지가 한 필지였죠? 아까 1158이죠. 1158에 재건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면적이 1158이 대지 면적이잖아요. 대지 면적인데 지금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얼마 먹었습니까? 910 먹었네요. 얼마 썼습니까? 용적률을? 100%도 안 썼죠. 1158에 9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910 나누기 1158 하면은 78.5%밖에 용적률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얘를 지금 얼마까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다? 1조건 지장을 안 받는다는 전제가 된다면은 서울에서는 지금 저기 2종 일반에 뭐 아무런 메리트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200%까지 받잖아요. 그죠? 200%까지 받잖아요. 그럼 지금 용적률 지금 80% 먹었는데 78.58% 먹었는데 200%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리를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그러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무슨 사업? 재규모 소건축을 할 것인 재규모 재건축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요. 이게 폭 6m 이상의 가로구역 면적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의 면적이 1만 이내라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은요. 가로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은 요건이 요거 6m 이상 됐겠죠. 이거 6m 이상이고 6m 이상이 6m 이상이면은 요거 면적을 하나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은 6,200이 나오네. 6,300이요. 6,30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만이 안 되니까는 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못하는 사람들 아니냐? 새 건물이고 그러면은 이것만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이것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여기가 1만 미만이고 요 안에서 일부분을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명확하게요.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말씀드렸잖아요. 대치동 현대타운도 그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라고. 그럼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적 규정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이 또 있죠. 세대 기준이 있는 거예요. 20세대 이상이라 해야 돼요. 20세대 이상이라 해야 돼요. 그거를 법으로 그러면은 잠깐 그게 스스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빈집 및 이렇게 치면은요. 시행령을 찾아보면은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 나오잖아요. 이건 자율주택 정비사업이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여기 조건이 여기 어디 갔나? 여기 보이죠? 1만 미만이잖아요. 1만 미만이고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요건이 어디 돼 있지? 기존 주택이 모두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10호 이상이고
기존 주택이 주택법에 공동주택일 때는 얼마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20세대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면적은 맞는데 세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세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못하면은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밑에 3번을 한번 보는 거예요.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규모 재건축 사업 보이죠? 그죠? 소규모 재건축 사업 보이잖아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항목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 1만 맞죠? 노후불량 건축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거 당연히 맞는 거고, 기존의 주택의 세대수가 얼마요? 미만 조건만 있고 최저 조건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으로. 근데 여기에 단서 조건이 하나 더 보이네요. 뭐가 하나 더 보입니까? 이거 보이세요? 2조 1, 제2조 7호의 주택 단지로서 돼 있잖아요. 이게 큰 전제 조건이에요. 법을 볼 때. 단지로서 돼 있으면은 주거환경정비법 2조 7호의 주택 단지로서의 자격 요건을 안 갖추고 있으면은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큰 전제잖아요. 단지로서 밑에 세 개를 다 충족하면은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도정법의 2조 7호의 주택 단지를 한번 요거 2조 7호의 주택 단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2조 7호입니다. 2조 7호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이라고 치보면은 아까 2조 7호였죠? 요 2조 나왔습니다. 7호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볼까? 여기 보이세요? 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렇게 여기에 해당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단지란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에 해놨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면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남양빌라가 여기 가부터 마까지의 5가지 종류 중에서 어느 한 군데만 해당되는 곳이면은 된다라는 분석이 나옵니까? 그죠? 그래서 저거는요, 연립주택을 지을 때는요, 연립주택 16세대를 지을 때는요, 이거는 어느 법에 의해 가지고 짓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지을 때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을까요? 주택법일까요? 건축법일까요? 도시계획법일까요? 이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이에요. 아니,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까지는 다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이에요. 주택법은 연립주택, 공동주택 중에서도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넘어선 아파트 있죠. 그때부터는 주택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주택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까지는요, 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심의받고 허가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 마 조건에 있네요. 건축법 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건 딱 맞네요. 가로주택은 아까 안 됐죠. 세대수 때문에. 예. 소규모 재건축으로 하면 가로주택하고 차이는 뭐냐? 메리트가 없어요. 용적률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얘는 용적률이 메리트가 없더라도 이미 78%밖에 안 되잖아요. 적어도 2배의 용적률을 더 키울 수 있는 요건이 되죠. 그럼 저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 아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면 좋고 아파트를 못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세대수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16세대밖에 안 되지만은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이 특별법의 소규모 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더 훨씬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의 허용 범위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요, 이제 요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아까 1100 정도 됐었나요?
1158이었어요. 그러면은 뭐 용적률을요 200? 서울시 200인데 1.8만 해보자고요. 그냥 근데 7층 이하로 했으니까 7층을 짓는다고 하면은요 7층까지 하면은요 용적 그 저기 일조권 그거 별로 그 적용받기 일조권 해갖고 면적 뺏기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1158 곱하기 뭐 1.9 정도 하면은 전체 가능한 연면적이요 2200 나오거든요. 2200 나오면은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59평방짜리 있잖아요. 59평방짜리. 59평방짜리를 분양 면적으로 하게 되면은 보통 80한 6에서 88 정도 나와요. 분양 면적으로 하면. 그럼 80한 5 정도로 나누기 85 정도로 하면은요. 예. 여기 이제 26세대가 나오거든요. 26세대 정도 나옵니다. 여유 잡고. 그럼 26세대를 과연 여기다가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살펴봐야 돼.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 여기다가 아파트를 어떻게 앉혀 26세대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로 세로 폭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런 깊은 이야기까지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은 이거 폭이 얼마 정도 나올까? 이거 면적을 눌렀네. 요 거리를 누르면은 여기 눌러갖고 해보면 45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은 77 나오니까는 32 나오네요. 32 나오네. 그러면은 45, 30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그러면 아파트 한 개 동짜리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올릴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표준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 부러운 단지가 하나 있었죠. 어디요? 네. 여기 있죠? 예. 여기가 설계도면이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도면이 나와 있는 게. 얘는 지금 가로, 세로 여기가 한 개 폭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가. 요거 나오네요? 예. 29가 나오면은 적어도 한 개 동을 짓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 개 층에 4개씩 해가지고. 한 개 층에 4개 호실로 해가지고 4개 호실로 해갖고 7층까지 올린다 그러면은 예, 거의 만땅으로 4624 4624 4728에도 28세대까지 다 올릴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껍데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도면을 그러면은 걔가 있던 현대타운에 있는 대치현대 설계도면 자료 이걸 한번 보면은요. 이거 보면은 여기 폭이 나오죠. 26700 나오죠. 1259 나오죠. 1259 나오죠. 두 개 합하면은 30이 채 안 되죠. 그죠? 30이 안 되는 라인에 지금 전체 공사를 지금 짧은 라인이 요 라인에서 지금 30m만 나오면은 한 개 층에 4개 호실, 6개 호실을 앉힐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설계 나왔잖아요. 저기에다가 그러면은 한 개 동으로 해갖고 한 개 층에 6개 호실이나 4개 호실을 배치해가지고 7층으로 올리는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근의 아파트 가격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얼마 들어갔을 때 수지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 깊이 했나요, 오늘? 이거를? 너무 깊이. 자, 엑셀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은 평형이 똑같으니까는 무상지분 방식으로 한번 뽑아보자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다 한 거야,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뭐 이래. 여기 있구나. 네. 아까 대지 면적이 평으로 환산해갖고 무상지분 방식은 평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까 우리가 볼 때 이게 토지가 지금 대지권이 20평이죠? 그죠? 대지권이 지금 20평이에요. 20평인데, 자, 아까 1158?
대지 면적이 58 나누기 3.3 하면은 350 나옵니까? 350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평당 일반 분양가 어느 정도 될까 그냥 추측해갖고 넣자고요. 저 동네 신월동 1700? 신월동. 지난번에 2200인가 넣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지난번에 맞아 기억나. 저는 목동인데 그때 한번 얘기해서 2200 넣은 신월동이니까 2천만 2000 정도. 평당 사업비 750 그냥 같이 넣고요. 예상 용적률은 이거보다 이제 작게 해갖고 더 싸게 해갖고 1.9 190% 받고 그러면 총수익 나왔고 대지 지분 평형이 우리가 얼마였어 아까? 20이었죠? 20이었고 입주 예정 평형 24평 들어가고 우리 평당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얼마 정도는 2천만 원이면 1,500 넣어볼까요? 1,500? 넣고 현재 물건 매입할 때 얼마 입찰 들어가는 것으로 가정하지? 2억? 예? 자, 요거 전세 시세. 지금 저 사람이 전세가 아까 보증금 9천이 있었네요. 그럼 8,500 그대로 놔두고, 예. 입주 후 인근 시세가 어느 정도 되려나? 2,100? 평당. 전세 융자 활용해갖고 예상 매각 수익률이 260% 정도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실제 물건 매입 시세가 지금 어때? 경매로 한 거니 그렇지만 다른 세대들은 또 다 시세대로 해야 되니까 저걸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입주 후 어느 거 요거 매각 요 네. 물건 저 입찰하는 2억 5천. 하는 거니까. 네. 그죠? 요렇게 넣고 그죠? 입주 후 예상 매각 가격 입주 후 요거 넣으니까는 입주 후 예상 매각 가격이 나오는 것이고 예상 매각 차익이 2억 5천 정도 나오고 입주 후 예상 매각 수익률은 100% 나오고 전세 활용 융자 해갖고 했을 때는 151% 정도 이 정도를 보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궁금한 점?